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MC 조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문화예술계의 명사와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직접 이야기 듣고 고민도 나누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4일 가평을 시작으로 해서 양평, 수원, 화성, 양주 등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총 5회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CBS 홈페이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교수님 한 분 모실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실 것 같고요. 숭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마상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을 위한 전임 멘토 마상옥입니다. 네, 마상옥 교수님은 청소년들 지도를 벌써 20년 넘게 하고 계신 현장에서 청소년들 직접 만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할 것 같고요.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죠? 예, 아침에 보니까 우리 동탄고등학교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예.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이야기. 되거든요. 네. 예. 기대가 된다는데. 예, 네. 좋아요. 예. 자,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갈 건데요. 다음 순서는 문학가 작가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는 내 인생의 한 수 코너입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요, 작가이시면서 북칼럼니스트이신 류대성 작가님이신데요. 우리 힘찬 박수로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5분 정도 강의하고 또 토크 계속 할 거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이라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학교에서 지금 이제 졸업 3학년들이시죠? 네,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됐을 텐데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마 끊임없이 들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들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을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동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 오늘 책 한 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할 거예요. 지루하지 않을 거니까 그림책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화면이 이렇게 몇 장 안 되는데요. 점이라는 혹시 그림책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뒤에 친구들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지만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였지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티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화지 위에 힘껏 내리꽂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은 도화지를 들고 한참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도화지를 베티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내 이름을 쓰렴. 베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꽂았던 바로 그 점 말이에요. 베티는 그리고 또 그렸어요. 노란 점, 초록 점, 빨간 점. 이 장면에서 베티 표정이 처음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책 한 권을 보신 거거든요. 자, 동화책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10대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 책에서 바브라 스트로치가 뭐라 그랬냐면 10대의 뇌, 여러분들의 뇌입니다. 이 뇌는 가공하지 않은 원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원석이라는 건 다이아몬드든지 어떤 그 보석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돌과 같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 원석을 다듬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엊그저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화면을 준비한 건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자, 수학 시간 50분, 수학 선생님한테 좀 죄송한데 수학 시간 50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 좋아하시나요? 자, 게임하는 시간 50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 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린 사람들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당부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19살인데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시간을 끊임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직업 혹은 꿈 혹은 전공이 무엇일까? 요걸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즐겁게 여러분들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꿈 얘기를 듣고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든 아마 끊임없이 여러분들 언론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대학에 가서도 계속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일 텐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런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개가 이 개뼈다귀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귀여운데 이 개는 얼마나 고통스럽죠? 정말 먹고 싶겠죠? 저희가 헛된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황된 꿈, 헛된 꿈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처럼 혹은 어떤 누군가가 꿈꾸는 아주 간절한 욕망들이 있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가늠하는 잣대가 나의 능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를 또 냉정하게 살펴보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챙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마크 트웨인이 20년 뒤에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딱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보냈던 아주 짧은 시간들이 여러분들 인생 20년, 30년 후쯤에 또 다른 아주 좋은 기억이나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자기 꿈을 끝까지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되게 제가 아는 막 그 책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는 되게 즐겁게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칙센트미하이 칙센트라고 꼭 저는 청소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책인데 몰입이라는 책인데요. 5번 시도했고 성공 못했습니다. 아직 한 반밖에 못 읽었는데 어쨌든 뭐 작가님께서 오늘 되게 좋은 책들도 많이 보여주셨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메모를 많이 했어요, 막 하면서. 네, 예. 네. 특히 마사오 교수님이 질문할 걸 뭐 엄청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생들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또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한번 토크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꿈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 내가 이거다라고 정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능력이나 또 내가 뭐 처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해버린, 그래서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작가님은 상담을 해주시는지 아니면은 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여기 참석한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2015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대한민국의 직업이 14,881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직업을 한번 빈 종이에 써보세요라고 하면 100가지도 못 적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통계가 잡힌 것만 한 15,000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 19살이 될 때까지 내가 이름도 못 들어본 직업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거든 지금부터라도 단순하게 그냥 전공만 정했으니까 내가 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직업을 찾을 수 있겠지, 내 꿈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책임과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부딪히고 경험하고 뛰어다니면서 직접 만나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그 직업이 그러니까 직업으로 이야기하자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관련된 같이 부분이요.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함께 즐기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도 많이 자기가 부딪혀보고 정보를 캐내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더 교수님께서 또 작가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더 저는 이해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쭉 적어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좀 얻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좀 아쉽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류대성 작가님과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마상욱 교수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바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 멘토의 인생. 오늘 모신 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분이구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시간이 원래 사회 각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계적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죠. 퀵스타터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기 솔라페이퍼로 1만 불 이상 펀딩을 받아서 화제가 되었던 요크의 장성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1만 불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100만 불입니다. 네, 요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아까 소개해주신 이 솔라페이퍼라는 종이처럼 얇고 가벼운 태양광 충전기로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요크의 다음 제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솔라 랜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로 빛을 밝히는 일이죠. 제가 캄보디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캄보디아도 갔다 왔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작은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데 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2개의 답변만 나왔어요. 선생님 아니면 의사. 좀 다른 꿈을 가질 법도 한데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대통령도 있고 뭐 우주인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2가지 답변만 나왔던 이유가 주변에 일단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주변에 괜찮은 직업이라고 할 만한 주변 어른들은 자기네들 가리키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사 구호단체에서 온 의사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 대한민국 학생들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너무 시험이라는 아니면은 그런 우리한테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렸었을 때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꿈이 뭔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뭔가 도움이 될 거고 내가 내 방향을 잡는데 뭐 도움이 될 거니까.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주변에서 뭐 칭찬도 많이 해주고 뭐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지금 사업을 하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내가 그때 조금 더 일찍 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꿈을 찾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들 하는데 막막해서 못하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꿈 가지라고 하는데 자신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 많거든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는 몇몇 학생들 빼고는. 그랬었을 때 제가 조금 더 먼저 산 사람으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뭔가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 관련된 부분도 찾아보고 또 그걸 직접 그 필드에서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인터뷰도 해보고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면 이제 좋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벗어나면 점점 그렇게 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오히려 더 줄어요. 왜냐하면 대학 가면 또 취업 준비해야죠. 뭐 해야죠. 돈 벌 생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간혹 보면은 한참 지난 후에 한 30살, 40살이 된 후에 어머 내 인생은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어 라고 깨닫고 그때서야 방향을 전환하시는 용기 있는 분들도 몇몇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때 주어진 길, 택해진 길, 자기가 선택을 진정으로 하지 않았던 길도 그냥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소개해 주신 거랑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스타트업에서는 최초로 100만 불 이상의 펀딩을 받으면서 좀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달랐어요. 우리가 원했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편리하게 쓰게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접근하는 방식과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핵심인 솔라 패널을 각각의 패널 모듈화해서 자석으로 통전을 해서 정말 얇고 가볍게 구현이 가능하게 했고요. 네, 굉장히 초고효율의 패널,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 네, 이건 이제 솔러 페이퍼에 대한 내용인데, 네, 이렇게 가방에 메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전력을 사용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다른 기업들한테 그런 킥스타터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싶은 기업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차별화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성취했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크라우드 펀딩이 꼭 사업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되게 좋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 뭐 장면은 저희 세계 언론에 나온 부분이고요. 네, CS 혁신상을 탔죠. 그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히 어떤 제품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평화 시위를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뭐 작은 뭐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작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 뭐 춤을 난 잘 추기 때문에 내가 춤을 잘 추는 거를 계속 춤을 추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 그리고 뭐 각종 영화 제작 뭐 그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내가 생각했었을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분 스스로가 런칭을 해서 여러분의 꿈을 알리고 또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좀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그 결과물이 꼭 완전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걸 이뤄가는 과정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요크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막 1억을 넘게 받은 거를 1,000만 원을 넘게 받은 걸로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10억입니다. 10억을 저 이렇게 계속 낮추는 기능이 있어요. 겸손해지고 싶어서 아이디어로 거의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의 자체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요즘에 디자이너로서 조금 더 말을 하자면 정말 좋은 제품이 많아요. 중국 제품들 굉장히 싸고 저렴하죠. 디자인이 굉장히 조금 후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도 되게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치를 가진 제품과 조금 더 그 비전을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세웠다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되게 그 꿈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많이 도전하셨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그렇죠. 하시다 보면 실패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도 같아요. 했습니다. 네. 네. 가장 큰 실패 어떤 거였나요? 요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실패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빨리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첫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아예 출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되게 열심히 해서 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딱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싸늘한 거예요. 이게 물론 팔아야지 돈이 되고 기업이 되는데 싸늘해서 그때 빨리 그 피보팅, 빨리 약간 전환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빴었을 때 방향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했고 희생했고 뭐 그게 내 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특히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어린 학생일수록 빨리빨리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대학교까지 다 진학해가지고 진로를 바꾸거나 뭐 그런 거를 방지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빨리 방향 전환하는 것이 빠르니까 그게 훨씬 좋겠지 않겠냐. 그렇죠. 네. 실패는 할 수 있지만 네. 계속 고집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과감하게 빨리 시도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다. 난 영화를 되게 좋아해. 난 그럼 영화학과에 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나리오도 빨리 써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적합한지를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학생들 질문 받는데 네.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대표님을 만나 뵈서 영광이고요.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서 그 대표님은 그 디자이너라고 하셨고 이제 엔지니어 분들 같이 다른 인원을 소집하셨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어떻게 소집했나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20대
창업 비율이, 그러니까 창업에 도전하는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그 창업마저도 그 요식업에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많이 그 언론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그 창업가의 관점으로서 그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사회에서 뭐가 이렇게 문제라서 20대들이 도전하는 걸 꺼려한다,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디자이너지만 디자인만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디자인은 그냥 디자인만 있었을 땐 카피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거죠. 특히 중국에서 금방 카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디자인이 접목된, 그러면서 디자인이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질문한 것처럼 그러려면 엔지니어가 필요했어요. 그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그랬었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어디 누군가 잘한다더라, 이런 어떤 회사가 좋다더라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기당할 뻔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랬었을 때 내가 어떤 비전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같은 팀으로 영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뭐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었을 때 잘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스타트업이면 특히. 그랬었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꾸고 있는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공감하게 하는 것. 그게 아마 큰 돈이 없었을 때는 가장 그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이 그 요식업이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들이 다 요식업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특히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사회적으로 그 창업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면에서 부족한지, 그러니까 그 어느 면에서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쪽에서. 저는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각의 다 다른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그냥 프랜차이즈나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냥 아까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직업이 꿈꾸는 직업이 의사랑 그 선생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요식업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식업해야 하는 거지, 그걸 조금 더 많은 시도를 그 전에 했다면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창업을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갇혀서 본 것은 아닌가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돼 있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벽이 좀 쉬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출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까 류대성 작가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이 14,000개가 넘어요, 사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지원이 부족한 건 아니고 내가 얼마큼의 정보력, 그리고 내가 얼마큼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아쉽지만 우리 인생멘토 장성원 대표님과의 토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청소들과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이 또 있어요. 월트 디즈니라고 알죠? 네. 여러분들 유년기를 함께 보냈던 분이죠. 네. 월트 디즈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을 실현할 수도 있다. 네. 꿈을 꾸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꿈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화성 동탄고등학교에서 펼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토크쇼 스파크 네 번째 꿈꾸는 나는 IOK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동탄고등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학생,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조형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